수능 특강 23강 게이트웨이 확인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번 글의 순서 파악 문제죠. 케이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혼돈, 혼란, 혼돈의 한 가지 훌륭한 예는 바로 매그네틱 자석의 이런 의미지. 펜듈럼 하게 되면 추죠. 그래서 얘는 자기, 우리가 보통 자기 진자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진자 인데요. 자, 그런데 PP가 왔습니다. 이렇게 판매되어지는 PP죠. 판매되어지는 자기 진자입니다. 뭐뭐로, 그래서 an executive toy 하게 되면 사무용 장난감이죠. 사무용 장난감으로 판매되어지는 자기 진자인데요. 이 자기 진자는 full magnets 4개의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또 우측수식이네, 그죠? sold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하다, 배열되어진, 그죠? 정사각형으로 배열되어져 있다고요. 아래에 베이스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 밑에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매그넷이 4개가 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이렇게 추가 달려 있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추를 놓으면 이 자석들의 힘을 받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의 장난감이죠. 사무용 장난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사각형에, 정사각형에 배열되어져 있는 4개의 뭐가 있다? 매그네츠가 있고요. 또 추가 있죠. 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제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펜듈럼을 받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도 된다. 위치 쓰셔도 되겠죠. 스윙 흔들리죠. 이리저리. 그죠?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추가 흔들리는 거예요. 추가 이렇게 흔들리죠. 자, 그런 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A 한번 봐볼까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거를 하나의 우리 실험으로 볼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K에서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degeneration 하게 되면 반복이죠. 반복.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teration, 반복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반복을 물론 지금 언급해도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BC에서 반복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degeneration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어쨌든 전체 내용에서도 앞 내용에서 무언가 중간에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KS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반복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내에 있어야 되죠. 비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무언가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degeneration 바로 나올 수 없고 소개하는 맥락상 소개하는 글이 앞에 나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A는 먼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봅시다. B는 무슨 내용인가요? 같이 볼까요? Release 놓아주세요. 펜듈럼을 진자를 추를. 그래서 아까 실험하고 같은 맥락인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노트 주목하세요 이런 말이죠. 주목하세요. 이 매그네츠 자석들을 이 진자가 방문하다, 진자가 가게 되는 자석들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가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take care 하게 되면 신경 쓰다인데 C 먼저 보면 아무리 많이 신경을 쓰더라도 이런 말이죠. 같은 위치에서 펜듈럼을 놓도록 시작하도록 신경을 쓰더라도 뭐부터 와야 돼? B부터 와야지. 맞나요? 실험 이어져서 가고 그 다음에 뭐 C가 올 수 있겠죠. 만약에 펜듈럼이 어떻게 된다? 놓아준다면 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 놓을 때 같이 놓아준다면 이 움직임의 양상 패턴은 어때요? 처음에는 어떨까요?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 움직임의 패턴, 양상이라는 것은 SKR이 혼란스럽겠죠. 맞나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놓는다고 하지만 정확히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놓는 이 손의 힘이라든지 떨림, 자, 그리고 놓았을 때 아래에서 똑같은 위치로 가는 것 같지만 약간 뒤틀린다 하더라도 잡아당기는 자석들의 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얼른 보면 같이 보이지만.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혼란스러워지죠. 반복이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자석들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가셔야 될 게 바로 보시게 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 이 반복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반복. 자, 그러면 A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똑같은 위치에서 이 진자를 시작하려고. 맞나요? 자, 그리고 하나 챙기셔야 되겠죠. 뭘 챙겨야 됩니까? No matter how much.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신경을 쓰더라도 이런 말이죠. 자, no matter how 하고 같은 말이 뭐죠? 양보의 부사절이잖아요. however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챙겨 두셔야 되겠죠. however 하고 같은 말입니다. no matter how는 however 하고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however much care 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은 간다고요. 완전히 다른 세트의 포인트, 일단의 포인트로 가는 거죠. 두 경우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하고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혼돈의 시스템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가지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보이지는 않죠.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죠? iteration, 반복에 의해서. 자, 비록 어때요? 이 모든 반복들이 다 케이오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반복한다고 무조건 다 혼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마지막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에서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복된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혼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iteration, de-iteration 나왔잖아요. 그래서 A가 뒤에 오는 거죠.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nonlinear system입니다. 비선형의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것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비선형적인 시스템은 다 혼돈으로 이어지는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을 동주 기억하시죠? 노을 동주. 주어도 역시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정리해봐. 비동사가 여기서 앞으로 나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모든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다 케이오틱, 혼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케이오틱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밀려가야 됩니다.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밀려가야 되죠. 뭘 넘어서? 특정 지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뭐라고 불리우는. 맞나요? bifurcation 나와 있죠. 분기입니다. 분기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 가기 전에는 이 분기라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주 질서 있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요. 맞나요? 이게 이런 예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 라면에 냄비에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바로 불을 켜. 혼란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걸 분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물 끓는 게 이게 선형적으로 끓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이게 그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끔 끓을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 분기점, 끓는 지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것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선형적인 것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죠. 비선형적인 것이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비선형적인 것이라고 해도 다 혼돈이 일어나진 않는다고요. 초반에는 시작 시점에는 혼돈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 점을 넘어서면 혼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B, C, A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주어진 문장하고요. B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례 좀 더 바꾸면 실험이죠. 실험이 앞에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어지고요.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뭐도 조건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 C, A로 가시면 되겠고요. 23강 1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찾는 문제입니다.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운동량입니다. 모멘트. 운동량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motion, 운동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Only relative velocities, 속도라는 의미죠. 나와있죠. 그래서 상대 속도만이 어떻다? 유의미하다. relevant 하게 되면 유의미한 관련 있는 이런 말이죠. 유의미합니다. 상대 속도만이 유의미하다. 사실 when you think about it,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all velocities are relative. 모든 속도는 다 상대적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타고 있으면 어때요? 빨라 보이나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열차 안이 아니고 다른 바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빨라 보이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개념은 어렵지 않고요. Thus, 그러므로 그래서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이 지구의 표면에서 이런 말이지. 따라서 지구 표면에서는요, we always reckon 무슨 말이야? 생각하다, 항상 생각하죠. velocity with respect to 챙겨볼까요? 이 표현 뭐뭐에 관해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뭐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뭐뭐를 기준으로 혹은 뭐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이죠.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의미도 있다.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뭐에 관해서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지면 자체에서의 속도는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구가 자전을 한다, 공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There is a true, 진정한, 진짜 이야기가 있는데,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때죠. 프랑스의 한 비행사입니다. 파일럿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관계사절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가네요. 선행사는 파일럿에 대한 이야기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Who stretched his hand out of his small airplane window. 자기의 작은, 그래서 비행기 창 밖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첫 번째 동사겠죠. 여기가 두 번째 동사죠. 그리고 총알을 잡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비행사에 진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아까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이 달리는 거지. 총알 속도만큼 달리면 되잖아요. Okay, the velocity of the bullet. 뭐였음에 했음에 틀림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총알의 속도가 about the same, 대략 비슷했음에 틀림없다고요. 비행기의 속도랑 비슷했기 때문에 잡았겠지. 안 그러면 잡을 수가 없겠죠. This can happen.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Because 총알이 느려지죠.
이런 속도까지 느려집니다. Toward the end of its flight path, 비행 경로의 마지막으로 다가오면서 due to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공기의 저항력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Since only relative velocity matters, 역시 since 뭐 때문에 상대적인 그러한 velocity, 속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총알의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negligible, 중요한 단어죠. 무시할 만한 이런 말이잖아요. 오케이, 무시할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 as far as 죠, be concerned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현은 뭐뭐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뭐뭐에 관한 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뭐뭐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또 혹은 주어에 관한 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무시할 만하다고요. 그러므로 he would have had a little problem.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in catching the bullet. 총알을 잡는데.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모든 속도는 상대적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은 상대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총알을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How Earth's velocity, 지구의 속도죠. 지구의 속도가 어떻게 공기와 그리고 총알을 밀어내는가? 이 내용 아니죠. 지구 자체의 속도는 오히려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틀렸고요. The subjective perception, 자, 그래서 하늘에서의 속도에 뭡니까? 주관적인 지각이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주관적 개념 안 나왔습니다. 물리에서 상대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상대 속도가 중요한 거야. 주관적인 개념은 안 나왔어요. 오케이. catching, 총알을 잡네요. 근데 얘를 봐야죠. It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상대 속도에. 그죠? 이 친구가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행기의 속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 속도 측정에 대한 얘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얘도 아니고요. 차이죠. 속력하고 속도의 차이 설명한 건 아니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23강 2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히팔카스라는 인물에 관한 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히파커스 of 나이시아의 히파커스라는 학자인데요. 천문학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천문학자입니다. 헬레니스틱 에이지 시대에. 자, 그런데 아리스타커스 of 세이모스의 아리스타커스 이후에, 이분 이후에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unlike 아리스타커스와는 달리 히파커스는 어떻다고요? 히파커스 believed, 믿었죠. geocentric 하게 되면 지구 중심의 우주 이론입니다. 우주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인 거야. 그런데 너울이는 무슨 뜻이야? 유명한, 챙겨야 될 단어죠. 유명한 수학자인 히파커스는 gaze it, 측정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측정하다. 측정했죠.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using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 더 봐. 여기는 PP 구분해야 되겠죠. 얘는 능동이니까 using, 얘는 수동 PP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수식 들어가죠. 그래서 an astronomical model, 천문학 모델을 이용해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측정을 했죠, 이분이. 자, 그런데 이 모델을 누가 구하는 겁니까? Apollonius of Perga. 그래서 Perga의 Apollonius. 이 사람이 구해낸, 자, 그런 an astronomical model이야. 되겠죠? Hipparchus는 worked at, 여기에서 일했네요. Alexandria and Rose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Alexandria and Rose.
아시죠? 이거 letter 하게 되면 뭔데요? 후자잖아요. 후자의 도시니까 여기죠. Rose. 이 도시에서 그는 created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astronomical research center죠. 그래서 천문학 연구 센터를 만들었는데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in which입니다. 그게 되죠. 장소의 개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의 센터잖아요. 여기를 써도 되죠. 거기에서 그는요, catalog 무슨 뜻이야? classify 분류하다죠. 분류하다. 그는 분류했습니다. 별을 분류했죠. brightness 밝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는 produced star chart 표를 만들었습니다. 별의 표죠. 근데 대략 850개의 별의 표를 만들어냈죠. 역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자, 그리고 트래킹 한 겁니다. 능동이죠. 추적하다.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고요. 상대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상대적인 밝기를 추적을 했죠. Hipparchus made more accurate measurement. 측정을 하다. 그런데 더 정확한 측정을 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요, Aristarchus. 이분이 했던 것보다 더 정확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얘가 지금 뭐 여기 끼어들어서 그래요. 비교 대상으로 끼어들었죠. Of the distance of the moon and sun. 지구와의 달의 그리고 태양의 거리죠. 거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Aristarchus 이분이 한 것보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어디 있나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받았습니까? made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동사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동사 오면 틀립니다. 그죠? did 와야 됩니다. 일반 동사 받았기 때문에 to account for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명하다. 지구 주위를 도는 태양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야. 그는 개발했죠. 발전시켰다고요. 아이디어, 디센트릭, 이시몬입니다. 중심이 지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는 원궤도, 이시몬. 이라는 그런 개념을 발전시켰죠.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시몬이라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죠. 뭘 봤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어야? 얘가 주어죠. 알렉산드리아의 탈럼이라는 이분이 확장했다고요. 또 연구한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잖아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그렇지만 컴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마가 있는 걸 뭐라 해? 계속적 용법이라 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대수로 교환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맞나요? 이때는 컴마가 있으면 생략도 돼야 하는데 생략도 안 됩니다. 이대로 쓰셔야 돼요. 이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누가 확장한 거야? 알렉산드리아의 탈럼이라는 이 천문학자가 확장을 한 거죠. 따라서 답은요. 반대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탈러미가 발전시킨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히파크레스는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이 개념을 develop 했고 탈러미는 그걸 더 연구한 거야. 답은 5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3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living things, 생명체, 생물체. 생물체는요, 국한시키다, 국한하다,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뒤에 익숙한 온대의 이런 말이죠. 온대 영역에, 온대 지방에. 그런데 이렇게 되죠. 토양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햇볕이 있는 이런 익숙한 온대 지방입니다. 온대 영역에 국한되지 않죠. 물론 다른 곳에도 살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살다, 서식하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입니다. PP.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수동태로 쓰이죠. 그래서 어딜 가야 된다.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야. PP로.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플랜트나 식물이나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들이 여기에 사는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 잘 봐야 돼.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PP다. PP 잊지 마세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 식물이나 초식 동물들이 사는 익숙한 온대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요. 다른 곳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생명체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심해에서 맞나요? 바다 깊은 곳에서. 자, 그리고 뜨거운 volcanic mud 화산의 진흙에서. 자, 그리고 웅덩이죠. 어디에 있는 beneath 아래에 있는 frozen 얼어있는 Antarctic 남극 표면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봅시다.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같은 자리야. 요렇게. 오케이, 잘 챙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they can be buried 묻혀 있을 수 있다고요. 수 킬로미터 깊이에 지각에서 맞나요? 지각의 수 킬로미터 깊이에 묻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나 다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있기가 편안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곳곳에 생명체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비슷한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1번 가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살짝 멀어지지. 물론 뭐도 맞춰야 돼요. 얘도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죠. 생명체들인데 복수 동사잖아요. 살죠. 어디에? In this extreme environment. 이렇게 극한의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생명체들. 주어 동사 살짝 멀어지죠. 맞나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생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겠네요. 뭘 봐야 된다? Not only bothers. 봐봐 어때요? 그죠? 구조도 똑같죠? 그래서 because they are inaccessible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they are mostly microscopic 주로 어떻다고요?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생소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얘도 뭐 안 된다라고 볼 수 없는 문장입니다. 연결 가능하죠. In more homely habitat. 서식지 habitat. 자, 그런데 homely가 형용사로 쓰이죠. 뭐 가정적인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흔한. 챙기세요. 더 흔한 서식지에서 또한. Most organisms, 대부분의 생명체들은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작다고 잘 보이지 않겠죠? Without special equipment, 특별한 장비 없이는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They tend to go unnoticed, 눈에 띄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죠. Go unnoticed, 눈에 띄지 않다. Unnoticed, PP입니다. 챙기세요. unless 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썩게 하다 이 말이지. timber 목재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목재들을 썩게 하지 않는 한 이런 말이죠. 잘 눈에 띄지 않죠. 눈에 안 띄는데 썩네. 뭐 질병에 걸렸네. 그렇다면 이런 미생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 역시 생물에 대한 이야기죠. Studies of bacteria have helped us. 도움을 준 거죠.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챙겨봅시다. 준사역 동사, 동사 원형이죠. 물론 help는 뭐 넣어도 된다. 여기에 to를 넣어도 된다. 맞나요? 우리가 익숙하게끔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한 종들에. 그래서 어떤 종입니까? 산업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들에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산업적으로 중요해요. such as those used,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종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데 폐기물이죠. 폐기물을 break down, 분해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친구 PP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처럼 산업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그러한 종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했다. 어떻습니까? 전체가 앞에 아래 나온 내용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 도처에 살고 있는 미생물, 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일부 산업의 박테리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됩니다. 답은 3번이야. 4번은 어떤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연결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무리가 없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microorganisms 미생물이죠. 앞에는 그냥 생물들이고요. 지금 미생물이 make up 무슨 뜻이야? 차지하다, 구성하다. 무엇을 차지하다, 구성하다. 챙겨주셔야 되겠죠. total mass가 무슨 말이야? 총량입니다. 총량. 생명체의 총량이죠. 대부분의 생명체의 대부분의 총량,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요. 이 지구상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면 괜찮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무슨 뜻이야? 최근이 되고 나서야, 단지 최근이 되었어야 이 말이야. 뭐가 중요한데요? 이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only가 중요하죠. through new methods of molecular analysis and specifically through the analysis of DNA sequences. 여기까지가 through에 걸리잖아. 그럼 요거는 좀 삽입되어 있는 걸로 보시고요. 앞에. 그러면 주어 동사는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챙기셔야죠. only가 문두에 오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되죠. 어법 문제 여러분들 소수령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ave가 앞으로 나온 거야. We have begun인데 have we begun으로 간 거야. 잊지 마세요. 잘 챙기시고요. 표시 잘 하시고요. 이 부분. Through new methods, molecular analysis, 분자 분석이죠. 분석의 새로운 방법. 특히 그걸 통해서 하나 더 있네요. 특히 뭘 통해서? 맞나요? DNA 순서의 분석을 통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통해서 최근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요, 이해하기,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생명체의, 지구상의 생명체의 픽처, 전체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 전반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관계사절이 또 하나 걸렸네요. That is not grossly, 심하게 매우 distorted, 왜곡되어지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야. 오케이, 왜곡시키다 수동이죠. 그럼 뭐 써도 될까? 위치 쓰셔도 되겠죠. 주격이고요. 오케이, 단수입니다. 단수까지. 자, 우리의 편향된 그러한 시각으로 뭐로서 육지에 사는 육지에 살고 있는 큰 동물로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필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생명체, 또 뒤로 가면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일부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3강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 네 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